죄송하지만 여긴 비즈니스석이에요. 이코노미석으로 돌아가세요. 금발의 미국인 승무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김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비즈니스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실례하지만 제 좌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 탑승권을 보시면. 서연이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탑승권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어요. 한국 학생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이코노미석을 샀으면서 비즈니스석에 앉으려고 하죠. 주변에 앉아있던 미국인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양인을 향한 노골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죠. 어떤 중년 남성은 이런 아시아인들은 규칙도 안 지켜라며 혀를 찼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3살의 나이에도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화여대에서 모범생으로 지내며 미국 교환학생까지 다녀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어요. 제발 제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비즈니스석 좌석이에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승무원이 다가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는 동료에게 첫 번째 승무원은 또 한국인이 비즈니스석에 몰래 앉으려고 해요라고 대답했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승객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지연되는 거야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두 번째 승무원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옷차림 좀 봐요. 저 비즈니스석 요금을 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서연은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 소박하게 살아온 그녀였기에 비싼 옷을 입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구매한 티켓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 웃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변명이 있어요. 아마 어떤 할인 사이트에서 산 가짜 티켓일 거예요. 세 번째 승무원까지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 한국 학생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서연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칠순생신을 맞춰 급히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과연 평범한 대학생으로만 보였던 이 한국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김서연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평소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교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모범적인 학생으로 통했죠.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이번에 할아버지의 칠순생신을 맞춰 급히 귀국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서연이 처한 상황은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승무원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승객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무원이 다른 동료를 부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번째 승무원까지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 무슨 문제죠? 새로운 승무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한국 학생이 자기가 비즈니스석 승객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분명히 이코노미석 티켓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 승무원이 서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탑승권을 내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 분명히 비즈니스석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시면. 그런데 네 번째 승무원은 탑승권을 받아들고는 고작 2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흘끗 보더니 다시 서연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조된 티켓이네요. 요즘 한국에서 이런 가짜 티켓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위조라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구매한 티켓인데요. 결제 내역도 있고. 하지만 승무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승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죠.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법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주변 미국인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한 승객이 소리쳤어요. 다른 승객은 저런 아시아인들은 아예 비행기에 태우지 말았어야 했어라며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 승객은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라고 중얼거렸고 남성 승객 한 명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비즈니스석이야라며 비웃었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정말 제 좌석이 맞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승무원이 동료들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봐요, 이제 울기까지 하네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다가 들키니까 말이죠. 다른 승무원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일단 우기고 보고 안 되면 눈물 작전이죠. 주변 승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을 태운 거야? 상황은 점점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온 비행기 안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녀를 위축시켰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승무원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봐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코노미석으로 가세요.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승무원이 팔짱을 끼며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정말로 제 좌석이 맞는데요. 왜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일어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쇼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다른 남성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런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은 그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후진국에서 온 학생이 무슨 비즈니스석이야. 또 다른 승객이 비웃으며 말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제발요, 정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승무원이 동료들을 보며 킥킥 웃었어요. 봐요, 이제 눈물까지 흘리네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연기라도 하는 건가요? 세 번째 승무원은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항공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항공기 운항 방해죄로 말이죠. 이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제 좌석에 앉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그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가세요. 아니면 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승무원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박수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해결되는군요. 당연히 내려야죠.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번째 승무원이 추가로 나타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이 승객 때문에 이미 출발이 10분이나 늦어졌어요. 다른 승객들한테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승객은 한국 가는 비행기나 타지 왜 우리 비행기에 타려고 해라며 노골적인 혐오 발언까지 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신에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제발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탑승권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보안요원을 부르는 게 좋겠네요. 이 승객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승무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안요원 호출합니다. 비즈니스석에 문제 승객이 있어요. 승무원이 인터폰을 통해 알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안요원까지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의미였거든요. 잠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 덩치 큰 미국인 보안요원 2명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마치 위험한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이 한국 승객이 위조 티켓으로 비즈니스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계속 우기고 있어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승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보안요원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또 이런 경우네요. 요즘 아시아에서 가짜 티켓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제 티켓은 진짜예요. 서연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탑승권 좀 보여주세요. 보안 요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탑승권을 건네자 그는 고작 3초 정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확실히 위조네요. 인쇄 상태도 이상하고 바코드도 제대로 안 보여요. 보안 요원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식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다고요. 서연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역시 가짜였구나. 한국인들은 정말 뻔뻔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어떤 승객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가짜 티켓으로 비행기 타려다 걸린 한국인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내리셔야겠네요. 위조 문서 사용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보안 요원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제발요, 정말 제 티켓이에요. 할아버지 생신에 늦으면 안 되는데요. 할아버지 생신? 첫 번째 보안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변명은 처음 듣네요. 보통은 중요한 회의라고 하던데. 승무원들도 킥킥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창의적인 변명이네요. 한국인들은 거짓말도 독특하게 하는군요. 어떤 여성 승무원은 아마 할아버지도 없을 거예요. 다 지어낸 이야기조라며 악의적인 추측까지 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런 모욕과 차별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만 울고 따라오세요.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전화 한 통할 기회라도 주세요.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로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하세요. 1분만 드릴게요. 주변 승객들이 시간 낭비야 그냥 끌고 나가 같은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전화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울고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저 지금 미국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제 티켓이 가짜라고 해서.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승무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시계를 보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세요. 시간 다 됐어요. 정말 시간 낭비네요. 하지만 전화 너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내 손녀를 그렇게 대했다고? 할아버지, 저는 정말 정식으로 티켓을 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지금 경찰서에 가야 한대요. 서연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떤 항공사 비행기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델타 항공이에요, 할아버지. DL280 편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전화 끊지 말고 그 승무원한테 전화를 바꿔줘. 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화 바꿔달라고 해. 할아버지가 직접 얘기해보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의 목소리 같았죠.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첫 번째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승무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요? 뭘 얘기한다는 거죠? 시간 낭비 그만하고. 제발요, 잠깐만이라도요. 서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승무원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델타항공 승무원 메리 존슨입니다. 따님이 위조 티켓으로. 그런데 갑자기 승무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그녀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었어요. 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다른 승무원들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메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무원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인데도 마치 상대방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 승무원 왜 저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승무원이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다른 승무원이 메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메리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화하신 분이. 메리 승무원은 전화를 끊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다른 승무원들과 보안 요원들을 급히 불렀어요. 잠깐요. 모두 여기로 와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메리,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메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하신 분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설마 그 한국 학생 할아버지요? 두 번째 승무원이 여전히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대성그룹 김창호 회장님이에요.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승무원들과 보안 요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세계적인 대기업이었고 델타 항공과도 깊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회사였거든요. 뭐라고요? 대성그룹 회장? 세 번째 승무원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네, 김창호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이 학생이 자신의 외손녀라고. 메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보안 요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정말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는 할아버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서연이 전화를 받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지금 델타항공 본사 CEO한테 직접 연락했다. 곧 해결될 거야. 주변에서 듣고 있던 승무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델타항공 CEO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말에 모두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무원 여러분, 즉시 비즈니스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우선순위 긴급 상황입니다. 곧이어 기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매우 심각했어요. 기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연 승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항공기의 기장 톰 윌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정중했어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델타항공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서연을 모욕했던 승무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그 한국 학생을 비난하던 자신들의 행동을 생각하며 민망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서연 승객님을 위해 특별히 1등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델타 항공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메리 승무원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과 델타 항공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신의 직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델타 항공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성그룹 김창호 회장의 직접적인 항해 전화를 받은 CEO가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를 내렸거든요. 지금 즉시 해당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과 보안요원의 신상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보고하라. CEO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서연을 모욕했던 메리 승무원은 이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서연 승객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즉시 1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행에서 필요하신 모든 서비스를 최상급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원래 좌석에 앉을게요. 아닙니다. 이미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기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기장이 메리 승무원에게 다가갔어요. 메리, 지금 즉시 본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사표 각오하세요. 메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장님, 저는 그냥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했다는 건가요? 그럼 일반 승객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기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서연이 대성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꾼 것이었거든요. 보안요원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본사로 복귀하여 조사받으라는 지시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편 주변 승객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 서연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승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여성 승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인가요? 승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만약 제가 정말 일반 학생이었다면 여러분은 계속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을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델타항공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즉시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메리 승무원은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했는지가 문제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서연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식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장이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련 승무원들은 즉시 정직 처분되며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을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임원들과 한국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김창호 회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권위 있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이 1등석에서 내려오자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할아버지.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델타항공 한국 지사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김창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내 손녀가 당한 모욕과 차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해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사장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해고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교육을 받고 변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제대로 된 인권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김창호 회장이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역시 내 손녀답구나. 복수보다는 교육을 선택하는 거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런 차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델타항공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때 메리 승무원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까지 따라와서 직접 사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그녀를 보고 다가갔어요.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죠? 서연이 의외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메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생각 없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승객을 똑같이 존중해주세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공항을 나서며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권력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김창호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야. 오늘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주러 온 건데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많이 배웠구나.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달 후 델타항공은 업계 최초로 다문화 존중 서비스로 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